안녕하세요. 온라인 스포츠팀의 유재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사채가 기본이 되는 국채 부분, 듀레이션 부분 또는 이자율 위험 부분과 그 채권 발행자들의 신용 위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산금리 또는 신용 위험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흔히 신문에서는 스프레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회사채다. 그래서 회사채는 이 이자율 위험과 신용 위험의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가상의 채권을 통해서 그 신용 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또는 금리 부분과 이 스프레드 부분이 어떻게 서로 움직이는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맨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상의 채권을 거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A라는 회사채인데요, 8%짜리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 8%라는 금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보면, 지금은 국채금리가 높으니까 국채 부분이 4%고 스프레드, 가산금리가 4%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여러 가지 펀더멘털을 분석했을 때 당신들은 가산금리가 한 4%면 되겠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만약에 이 기업 펀더멘털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밑에 받쳐있던 국채금리 4% 부분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니까 아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4%에서 한 2% 떨어졌다라고 가정하면 이 회사채는 이제 8%짜리 채권이 아니고 6%짜리 채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2%, 그리고 가산금리는 그대로죠. 4%.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8%짜리 채권이 6%짜리가 됐으니까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더라. 그러니까 아마 수익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만약에 기업의 펀더멘털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가산금리 4%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는데, 처음엔 기준금리가 4%였잖아요, 국채금리가. 그런데 지금처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스프레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밑에 받쳐있는 국채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4%가 5%가 되고 6%가 되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6%가 되고 스프레드가 4% 유지되면 10%짜리 채권이 될 겁니다. 아마 자본차 손실이 일정 부분 발생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 구성 내역을 보면 기준이 되는 국채가 이제는 6%가 되고 가산금리 4%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죠. 다른 케이스로 국채금리 또는 기준금리가 되는 그 파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짜리. 그런데 이 기업이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산금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예전처럼 4% 가산금리를 줄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은 더 많은 가산금리를 요구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4%가 아니고 이제는 5%, 6%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합쳐보면 국채금리 4%, 가산금리 6%, 이제는 10%짜리 채권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사실 10%짜리 채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짜리 채권은 기업의 펀더멘털은 전혀 변화가 없고 국채금리가 움직여서 만들어진 10%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4%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어서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만들어진 10%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짜리 채권인데도 둘의 구성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의 채권들을 샀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주식을 100원에 사서 200원이 되면 100원 이익이 됐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기로. 그런데 채권은 내가 특정 채권을 샀을 때 또는 특정 지수에 투자했을 때 시장에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가산금리가 올라갔다더라, 아니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더라 라는 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또는 채권 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듀레이션, 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듀레이션은 사실은 수정 듀레이션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채권 가격의 변동을 알고 싶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대부분은 수정 듀레이션이에요. 수정 듀레이션을 통해서 시장의 금리가 얼마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상응해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 듀레이션이 3이다 라고 하면 시중금리가 1% 오르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1 곱하기 3 해서 3%만큼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금리가 1% 떨어졌다 라고 하면 듀레이션이 3이니까 1 곱하기 3에서 3%만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손익을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회사채로 들어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부분과 위에 있는 신용 스프레드 또는 가상금리 부분 두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또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듀레이션이라는 건 대부분 이 국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스프레드의 변동을 설명을 할 때 이 듀레이션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수정 듀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스프레드 듀레이션이에요. 결국 이 수정 듀레이션을 바탕으로 스프레드 듀레이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듀레이션을 통해서 국채의 가격 변동 또는 민감도는 내가 대충은 알겠는데 회사채는 국채와 스프레드가 같이 붙어 있는 함수인데 듀레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아? 라는 질문들 때문에 만들어낸 게 스프레드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 듀레이션이 3이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채의 금리가 아니고 스프레드가 앞으로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앞에랑 비슷하긴 한데요. 스프레드가 1% 확대가 되면 1 곱하기 3 해서 3%만큼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스프레드가 1% 떨어지게 되면, 축소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3에서 3%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채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듀레이션 하나만으로 그냥 듀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뭐 1 곱하기 3, 1 곱하기 4 또는 뭐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과가 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하실 수가 있고,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듀레이션과 스프레드 듀레이션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국채금리가 움직인 부분은 듀레이션을 곱하시고 스프레드가 줄어들거나 확대된 부분은 스프레드 듀레이션을 곱하시면 정확한 기대 수익률의 변화 또는 민감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또는 지수 또는 뭐 가상의 채권이겠죠. 가상의 채권이 A라는 채권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 1년 뒤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까?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